네, 강원 CBS에서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강원 영서 지역 지역구의 각 정당 후보들을 만나봅니다. 오늘 대담에는 원주 갑의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방송을 들으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게 될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원주갑의 이광재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워들 하시는데요. 제가 다녀보니까 이제 선진국 국민은 충분히 됐다. 이제 정치나 좀 잘해라 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마음 같습니다. 근데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 제일 마음 아프고 반성을 많이 했던 것은 제발 좀 그만 싸우고 좀 먹고 살게 해달라는 그 절규가 있었고요. 또 하나 원주 중앙시장에 이제 불이 나서 지금 몇 년째 방치되고 있는 게 있는데, 아니 국회의원 후보들이 뭐냐 명함은 돌리러 다니는데 이 불탄 데 와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아니면 해결을 못 하더라도 최소한 얘기라도 해주고 들어줘야 될 거 아니냐라는 거 할 때는 너무 죄송스럽고 마음 아팠습니다. 지금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매일 15만 원 하다가 지금 5만 원도 입금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장사가 너무 안 되는데 우리가 이 간이과세 이게 4,800만 원에서 이걸 획기적으로 늘리는 법안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 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함께 모아야만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특별히 이번 선거 때 하고 싶은 거는요, 이 정치인들이 이 지역구를 표밭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그걸 일터로 하는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단순한 GDP의 성장률이 아니고 일자리와 주거와 교육과 의료와 문화라는 이 5종 세트의 이 지표를 만들어서 이제 정치인들이 제대로 평가받아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삶의 질 지표를 제공하는 자만이 정치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열었으면 저는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코로나를 계기로 한국이 다시 한번 거듭 선진국으로 일어서게 되는 힘찬 새로운 출발을 했으면 좋겠고, 국민 여러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가 변해야 이 나라가 조금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네, 인사 말씀에 많은 내용들을 담아 주셨는데요.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유권자들이 이광재 후보를 뽑아야 할까요? 이광재 후보만의 강점 어떤 걸까요? 첫 번째는 원주에 대해서 제가 비교적 아는 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청와대와 국정상황실장하고 국회의원을 할 때 원주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입안했고 현재 왔는데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는 현재 잘 기능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지사 선거 때 여주 원주 간 수도권 전철을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혁신도시에 원주 여고가 입주하는 데 도움을 드렸고요. 영서고등학교는 골프 연습장을 만드는 데 도움을 드렸고요. 박정화 후보가 나온 진광중고등학교에는 급식시설을 만드는 데 교육 관련 지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원주를 잘 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두 번의 국회의원과 도지사를 했고, 그다음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저희 차세대 정치 지도자와 이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원주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이 국가적인 역량을 동원할 수 있는데 약간의 힘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 핵심적인 국내나 국외의 세계 최고의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국제적인 그 네트워크를 했다는 것이 장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강원도를 사랑하는 강원의 아들이죠. 네. 왜 그러냐? 우리 아버님 함자가 강자 원자시거든요. 재치 있게 강점을 표현을 해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후보님께서 좀 어떤 공약들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한데요. 주요 공약과 의정 계획 어떻게 갖고 계실까요? 첫 번째 원주와 관련해서는 그 혁신도시, 기업도시, 산업공단, 우리가 태장에 있는 농공단지까지 근본적으로 2.0을 만들어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하겠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기업을 취직하기 위해서도 교육이 중요하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도 교육이 중요하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그러면 일자리와 교육이 생기면 삶의 질이 중요한데 제가 걸어보니까 원주천과 섬강이 너무 지저분합니다. 만약 이것이 양재천처럼 아이들이 원주천에서 단계천에서 흥양천에서 우리가 수영할 수 있다면 우리는 훨씬 더 좋은 주거 조건이 저는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에 들어가게 된다면 저는 과감한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공세적인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민생을 안정시키는 정책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를 우리가 대대적으로 세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공기질도 깨끗하게 하고 자동차 산업도 살리는 거. 이번 코로나 위기에 보면 온라인 교육, 온라인 의료, 그리고 바이오 산업이 미래의 국가 산업이 된다는 게 확실히 보여졌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2030 동학운동, 즉 2030 세대가 한국 회사와 주식을 지금 사고 있는데요. 이 흐름과 함께해서 한국의 미래 핵심 산업과 기업의 대대적인 투자의 물길을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KIC나 국가가 갖고 있는 돈을 이용해서 세계적인 기술 M&A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위기가 아니고 이제 한국은 선진국으로 확실한 이미지를 찾아갈 것입니다. 이때 공세적으로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과감하게 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거는 식당 하시는 분, 택시 하시는 분, 우리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에게 먼저 신속하고 과감하고 정확한 지원과 법을 만드는 것이 물론 먼저 있어야겠죠. 네. 자, 주요 공약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선을 위한 필승 전략은 어떻게 갖고 계실까요? 이게 제가 하기 제일 어려운 건데요. 저는 결국은 뭐냐면 나폴레옹이 정치가는 희망을 파는 상인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저는 지역구가 표밭이 아니고 일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광재는 무슨 당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식당, 서당, 경로당이다. 아, 그렇게 그게 뭐냐? 말씀하세요. 예. 그러니까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다. 경제, 서당, 애들 공부시키는 거. 세 번째는 나이 들어서 가난하고 고독해지지 않는 복지를 만드는 거. 그래서 식당, 서당, 경로당의 이 캐치플레이스를 가지고 저는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연구에 갔었는데 정치의 본질이 뭐냐? 나와 내 이웃의 아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저는 그걸 깊이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네. 그거 외에는 특별한 선거 전략이 없어요. 네, 지역구는 표밭이 아닌 일터인 만큼 그에 맞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지향하자는 의미에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후보들의 장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저는 여태까지 선거운동에서 네거티브를 안 하는 그리고 안 할 겁니다. 우리 권성중 후보는 제가 좋아하는 학교 후배고요. 그다음에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또 민변 활동을 한 좋으신 후배고 앞으로 강원도를 위해서 정치를 같이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박정화 후보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 있었는데요. 말을 잘하고 재치 있고 또한 이 진광고등학교를 나왔고요. 좋은 학교고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교감 선생님이 계셨던 장화순 선생님이 계셨던 진광고등학교 출신이고요. 그래서 함께 강원도를 위해서 일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거티브 선거운동은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총선에 당선이 될 경우에 원하시는 상임위가 따로 있으신가요? 글쎄 저는 역시 뭐 경제니까 주로 했던 게 기획재정위원회하고 산업자원위원회인데요. 네. 기획재정위원회 산업자원위원회를 아마 가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보다는 글쎄요. 예산결산위원회를 하게 될라나 모르겠어요. 예. 당선이 됐을 경우에 본인의 바람보다는 어떤 업무든 다 맡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자, 지금까지 공통 질문을 좀 드렸고 주어진 시간을 좀 많이 남기셔서 제가 추가로 좀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의 시간은 따로 드리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개별 질문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후보님에게 궁금한 내용 키워드 3개를 꼽았고요. 그중에 하나를 뽑으셔서 답을 주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하나를 뽑으실 수 있도록 섞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 하나를 뽑아주시겠어요? 선대위원장입니다. 네, 선대위원장 키워드를 뽑아주셨습니다. 자, 후보께서는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선거대책위원장이십니다. 원주 갑에서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시는 것 이상으로 좀 무게감을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요. 선대위원장으로서의 목표가 있으실까요? 예, 저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이 한석이고 1대 7이고 그 전에는 9대 0이었거든요.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경쟁하는 운동장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경쟁하는 운동장을 만들어야 중앙에서는 우리 강원도를 서로 사랑하려고 애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가 이번에는 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 마라 이런 게 있는데요. 강원도를 위해서 일하지 않은 국회의원은 이번에 좀 안식년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가 좀 일하는 풍토가 바뀌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강원도가 너무 소외받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대통령 선거 출마했을 때 강원도민들이 가했던 열망을 저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참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마음 참 무겁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강원도 면적이 전국의 17%인데 우리가 소외받지 않고 강원도 면적만큼 당당하게 대접받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국가에 기여하려면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민주당에게 일정 정도의 힘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욱 힘을 준 만큼 더 겸손하게 일하고 더 큰 일을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몇 석을 얘기하는 것은 교만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네. 자, 지금 시간이 5분이 굉장히 좀 많은 시간이 남았는데 덧붙일 말씀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좀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릴까요? 추가를 하시죠. 네. 자, 그러면은 지금 9년 만에 이렇게 다시 정치권으로 돌아오시게 되는 건데요. 오랫동안 정치권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정무 감각이 예전과 같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정무 감각이 많이 떨어진다고 봐야죠. 그러나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그 움츠린 개구리가 멀리 뛴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있을 텐데 제 기본적인 신조는 일일신, 우일신인데요. 매일 새롭게 새로워지는 거. 네. 그러니까 제가 매일 이제 똑같은 이 산행길을 걷거든요. 근데 매일 길이 다르더라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 네. 근데 그때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똑같은 길을 갈 때인데 이 새벽에 뭐냐면 거미줄이 제 얼굴에 걸리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일주일 열흘을 안 갔으면 거미줄은 훨씬 많았겠죠. 네. 그래서 저는 부단히 공부하려고 노력했고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엄혹하고 어떻게 보면은 잔인하고 어떻게 보면은 제 스스로 성숙해지는 값진 시간이었다고 보고요. 그때 결국은 국가로 보면은 그 한 70%가 경제고 또 그 경제의 70%가 결국은 이 국제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다행히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계 흥망사를 대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왜 국가는 흥하고 왜 국가는 망하는가라는 활동을 하게 됐고 또 여시제의 싱크탱크를 하게 되면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유엔 센터와 또 세계적인 기구와 함께 일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제 전문 분야라고 볼 수 있는데 국가의 미래 전략을 설계하는 거 그 부분은 훨씬 더 제가 조금 단단해졌다고 볼까요? 현실적이 됐다고 볼까요? 그런 면은 좀 더 아마 나아지지 않았을까. 근데 정치적인 스킬은 아마 매우 아마 거의 부족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이거는 약간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일부 언론에서 이광재 후보를 두고 대권 잠룡이다라는 그런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좀 대권으로서의 가는 길로 좀 이 총선을 활용하는 것 아니냐. 강원도보다는 그쪽으로 좀 치중되지 않을까 좀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과거에는 제가 이제 여기 원주고등학교 다닐 때, 원주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하루는 이제 이렇게 길을 가는데 그 정육점을 지나치게 됐어요. 그러다 그날 마침 미술책을 봤는데 미술책에 인육점, 사람이 걸려 있는 인육점이라는 그림을 보고서 그날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나도 살아가면서 저기 그 인육점에 걸려 있는 사람 고기처럼 나를 파세요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저를 강타했고 그래서 그때 제가 뭐냐면 일가를 이루고 산다라는 계획을 세웠고 그래서 내가 30대는 내가 정도전처럼 살고 내가 40대는 이성계처럼 살겠다. 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사실 이제 질풍노도처럼 달렸죠. 근데 이제 도지사가 40대 최연소가 되고 그 좌절이 있는 그 과정이 지난 10년을 겪으면서 이제 저는 저 자신을 위한 것보다는 저를 아껴주고 키워준 원주나 강원도에 효도하고 싶어요. 우리 부모님에게도 7남매 중에 제일 말썽 부리는 제가. 그래서 제 지금 생각은 원주를 일자리, 교육, 의료, 문화, 복지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원주가 뭐냐면은 전국이 모델이 될 만한 도시다라는 성과를 저는 확실히 내고 싶어요. 이 성과가 있어야 저는 흠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부족한 것도 많고 흠결이 많은 사람인데 그 성과로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고 그 성과가 있는 다음에 그다음에 제 거취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사전 녹음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녹음 시점에 그 춘천갑의 김진태 후보와 도청 이전 신축을 놓고 좀 기사들이 좀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도청은 춘천에 있어야겠죠. 우리가 워싱턴과 뉴욕이 다르잖아요. 그 원주 갑이 결국은 강원도의 그 제조업이나 우리 경제 활동의 한 35%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원주 갑이 가장 원주에서도 원주 갑의 모든 기업들이 몰려 있습니다. 여기를 키우는 것이 저는 훨씬 더 경제를 키우는 게 좋겠다고 봅니다. 네. 자, 혹시 오늘 그 인터뷰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 가운데 못 하신 말씀들이 있으실까요? 먼저 그 8년 동안 김기선 의원님 정말 수고하셨고요. 선배님 못다 하신 걸 제가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정화 후보, 우리 권성종 후보, 우리 서로 뭐냐면 강원도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코로나가 왔습니다. 우리가 바깥에 꽃은 피었지만은 국민들의 마음속은 전부 얼음장 같은 겨울입니다. 우리가 박정화 후보와 우리 권성용 후보와 저와 셋이 더 누가 더 아름답게 원주를 누가 더 행복하게 강원도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아름다운 동행과 아름다운 경쟁이 있으면 그나마 오늘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과 국민들에게 위안이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 함께 코로나도 극복하고 국민들이 바라는 거 이제 선진 국민인데 정치가 이류다라고 하는 그 정치 이류를 우리가 함께 넘어섰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선 의원님 8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끝으로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2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저는 그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흠결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난 9년이나 흘렸는데 흘러간 물이라는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 그 제 자신이 항상 많이 돌아보고 자숙하고 겸손하게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 마음속에 불타는 것은 한 인간이 살아가면서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거의 강원도가 소외받지 않고 우리 면적 크기만큼 대한민국에 기여하고 당당하게 대접받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 휘둘리지 않고 당당하고 강하면서도 존경받을 수 있는 나라로 거듭나가는 것. 그것을 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어떤 정치적인 계산 이전에 저를 낳고 길러준 이 강원도와 원주에서 제가 반드시 성과로 일의 성과로 일과 교육과 의료와 복지와 문화라는 이 5가지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태장동에 가니까 국군 병원 자리가 있던데 그 군부대가 하나하나 사라질 때마다 그
그거를 빨리 담장을 없애서 더 우리가 하나하나 미래의 가능성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군부대 부지만 우리가 33만 평이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희망을 만들도록 제가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고맙습니다. 네, 끝까지 공정한 경쟁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원주 갑의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였습니다.